자, 인어공주 볼게요. 이게 예전에 이제 나왔던 영화인데, 그 전도연 씨, 요즘 학생들은 잘 모를걸? 전도연이라는 사람을,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주연을 했었던 영화입니다. 약간 이제 판타지적인 요소가 좀 가미가 되어 있어서, 여기 나오는 이제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의, 어머니를 이제 보게 되는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보다 어려. 뭐 그래서 이제 자기 어머니가 자기한테 언니라고 부르고 뭐 그러면서 이해를 못했던 이해하지 못하고 애정을 갖지 않았던 어머니를 좀 이해하게 되는 뭐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시나리오죠. 그래서 시나리오의 특징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나리오니까 일단 갈등 문학이에요. 시나리오는 원래 갈등 문학이라는 게 이제 시나리오랑 희곡이랑 소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갈등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문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설대사 지시문이 있고요. 지민우는 누구죠? 지시문 그리고 장면 번호 이렇게 4개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해설, 대사, 지시문, 장면 번호 이렇게 장면 번호는 이제 신넘버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시공간적 제약이 없다. 뭐 이제 이거는 보통 희곡이랑 같이 해서 나오는데 시간적 제약이나 공간적 제약이 있는 건 희곡이고요. 시간적 제약이나 공간적 제약이 없는 게 이제 시나리오죠. 그래서 요게 시나리오의 특징으로 이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물, 뭐 이런 인물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아무튼 그거는 마지막에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앞부분의 줄거리를 좀 볼게요. 나영은 아버지가 주사로 있는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다. 나영은 무능력하고 답답할 만큼 착한 아버지 진국과 일단 인물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나영이가 있고 나영이 아버지 진국이 있네요. 진국과 목욕탕에서 일을 하며 억척같이 살아가는 엄마 연순 나영이의 엄마네요. 짜증스럽고 밉기만 하다. 이제 이해를 못하죠? 아버지가 잘못 쓴 빚보증 때문에 가세가 기울어 대학에 가지 못한 나영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현실이 지겨운 나영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연수 기회로 주어진 뉴질랜드 여행뿐이다. 그러니까 빚보증 쓰면 안 돼. 응? 보증은 진짜 가족끼리도 서주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도 보증 서주는 사람들이 있죠. 참 힘든 일입니다. 자, 씬 넘버 8 아파트 앞입니다. 구청에서 발급한 노란색 폐기물 처리 딱지. 연수는 길가에 앉아 낡은 서랍장 옆면에 붙은 폐기물 처리 노란 딱지를 떼고 있다. 나영이 오는 것을 확인하고 캬 하고 침을 뱉는다. 연순이 이제 엄마죠. 그 다음에 나영이가 침 좀 아무데나 뱉지 마. 더럽게. 기왕에 올 거면 기분 좋게 올 일이지. 어디 봐. 주댕이 얼마나 나왔나. 주댕이 비속어입니다. 비속어. 지금 이 단원에서 그 어휘의 체계 양상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속어 사용 많이 하면은 이제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일 수 있고 좀 폭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사용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좋긴 합니다. 많은 또 사용을 했을 때 친근감을 얻을 수 있는 효과 뭐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친근감은 아닌 것 같죠? 네.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연순의 성격이 뭔가 좀 이렇게 극성스럽다든가 강하다 뭐 이런 성격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조용하고 순하고 이런 성격은 아닌 것 같죠? 침 뱉는 것도 그렇고 비속어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성격을 드러내는 방식을 간접제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아, 왜 그래? 이제 나영은 짜증났죠? 야, 내 눈이 귀신이지. 멀찌감치인데도 딱 보니까 좋은 거더라고. 내가 여기다 살짝 숨겨놨으니까 있지. 그냥 냅뒀으면 누가 집어다 벌써 집어갔다. 아, 됐어. 빨리 가. 자, 번쩍 들어라잉.
흐뭇한 연순과 불만에 찬 나영이 낑낑 어설프게 서랍장을 들고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지금 얘기한 게 서랍장이에요. 예? 서랍장.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위에서 그 위에 해설 부분 보세요. 연수는 길가에 앉아 낡은 서랍장 옆면에 붙은 폐기물 처리 노란 딱지를 떼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서랍장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쓰레기 갖다 버릴 때 그 서랍장 같은 거는 갖다 버릴 때 그 뭐야 돈 내고 딱지 사서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구청에서 가져가는데 그건 이제 떼고 있는 겁니다. 가져가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렇게 봤더니 괜찮길래 그걸 이제 숨겨놨다 이거예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여기다 살짝 숨겨놨으니까 이러면서 서랍장을 들고 이제 걸어옵니다. 서로 발이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서로 발이 맞지 않아 걸음이 엉키고 힘이 더 들자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물론 이제 여자들 둘이서 이걸 들고 오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연순과 나영이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잘 들어봐 좀. 야, 좀 잘 들어봐라. 엉기자니요. 애미가 하나 하면 오른짝이고 둘 하면 왼짝이다. 연순이 하나 둘 하는 소리가 반복된다. 발 맞추어 걷기 시작합니다. 나영의 얼굴은 덧지 부러진다. 나영의 집. 나영은 들어오다 빨래줄에 걸린다. 짜증스러운 표정. 아버지는 불을 꺼놓은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연수는 나영 방으로 서랍장을 넣으려고 낑낑대고 있다. 엄마! 마침 잘 왔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말 많은 일이 밤중에 어디 그리 쏘당기냐. 이거 잡아라 귀퉁이. 하지마. 뭘 하지마. 싫어. 뭐 하는 거야 남의 방에서. 엄마? 너의 방? 말본세하고는 봐 일단 보고서 말을 혀. 서랍도 짓고 얼마나 시려. 응? 저렇게 넣어놓지 말고 착착 개켜서 넣으란 말이여. 싫어. 빨랑 빼. 이제 엄마는 그 서랍장에다가 이제 옷을 넣으라는 거죠. 나영이는 이제 싫어하고 나영이는 엄마가 겨우 자리를 내 밀어 넣어 놓은 서랍장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신랑이 합니다. 이년아 방바닥 다 나간다. 그러니까 빼. 구질구질하게 진짜. 내 방에는 저것만 더 벅차니까 저것도 빼. 엄마 맘에 든다며. 저것도 갖다 써. 왜 내 방 이런 거 좀 들여놓지 마. 나영 말하면 서랍장을 마루로 끌어다 내놓는다. 참말로 못됐다. 집년하고는. 나영 방문을 꽝 닫는다. 방 밖에서 엄마 소리 들린다. 며칠만 놔봐라. 모른 척이 쓰나 안 쓰나. 나영 아빠를 보고 그만 좀 펴. 뭔 좋은 보약이라고 줄기차게 폈어. 베리그도 낯짝이 있어야지. 딸년 보기 미안하지도 않아? 돈 한 푼 없이 인자는 자기 용돈까지 타 쓰는 주제에 나 같으면 딸년 볼 날짜가 없어서 안 피겠어.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겠죠? 엄마 화장실로 들어가 문도 안 닫고 오줌을 싸며 투덜거립니다. 그 다음 보시면 어째 김간의 종자들은 하나같이 그냥 속 시끄러운 것들. 속 시끄러운 것들. 방 밖이 시끄럽거나 말거나 나영이는 음악을 들으며 앉아서 다리를 길게 뻗고 스트레칭을 합니다. 엄마의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듯한 표정이다. 너무 익숙해서 무시하기도 너무 쉬운 앞으로 쭉 뻗었던 팔을 뒤로 젖히며 벽에 붙은 사진을 본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뉴질랜드의 바다. 사진 속 바다 물결이 인다. 사진 속에 바다 물결이 이는 거는 좀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나영은 뉴질랜드 이제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서트가 나왔는데 이 인서트는 뭐냐면 장면과 장면 사이에 장면을 끼워 넣는 거죠. 보통은 이제 어떤 상황이나 배경 등을 이제 삽입하는 겁니다. 인서트라고 하죠. 시나리오 용어 알아두시고요. 다음 보시면 푸른 바다 위로 음악이 퍼진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갈등이 뭐예요? 누구랑 누가 갈등해요? 일단 연순과 나영의 갈등이 있죠. 서랍장을 놓고 연순이는 서랍장이 괜찮다고 이제 주워 와가지고 나영이 방에 넣으려고 하는 거고 나영이는 제발 좀 집어치우라는 거죠. 난 필요 없으니까 마음에 들면 엄마나 써라. 이러고 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순과 이름이 뭐야? 진국이죠, 진국. 아빠 이름 진국. 이제 그 경제적인 문제로 기본, 담배 문제인데, 담배,
근본적인 건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 아버지는 이제 그만 쉬고 싶다는 말 한마디를 남긴 채 가출을 하고, 나영은 아버지의 건강검진표를 확인하고 아버지가 깊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비포증을 잘못 썼을 때 대학을 포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나영은 해외여행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찾아 부모님의 고향인 섬마을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맑고 순수한 20살의 엄마 연수를 만난 나영은 점차 엄마를 이해하게 된다. 20살의 연수는 학교를 다니는 대신 해녀 일을 하며 우체부 진국에게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버지 고향에 갔더니 거기에 20살의 엄마 연순이 있어요. 예, 이런 게 이제 뭐랄까 비현실적이죠. 예, 비현실적이고 판타지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뭐 판타지죠. 예. 그 다음에 엄마를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 해소될 것이다.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뭐 이제 나중 일입니다. 아직은 아니고요. 자, 신 넘버 70 연순의 방을 보시면 연순은 지우개로 열심히 뭔가를 지우고 있다. 나영이 그것을 보고 있다. 연순 보고 있는 나영과 눈이 마주치자 즐거움에 수줍게 웃는데 나영이 계속 자기를 바라보자 자기가 지우고 있는 공책 아래에서 받아쓰기 시험이 있는 종합장을 꺼내준다. 언니니께 보여줘도 되겠지? 에이, 언니니께 보여줘 볼자. 나영이 보면 80점 아래 참 잘했어요 라고 쓰인 페이지다. 여그요 여그. 언니도 알겠지만 시험이요 쉽들 않아요. 참 잘했어요는 처음이란게요. 그 다음에 좋아하죠? 야? 그 사람이요 김진국씨. 아니요 그냥 선생님이라. 선생님이 나가 안 됐은 게 글자도 가르쳐주고 요것도 사주시고요. 아는 것이 겁나게 많으라. 글씨도 예쁘시고 지는 택도 없어라. 착하죠. 그 다음 보시면 암만요 착하세요. 얼마나 착하신디요? 착하죠. 그래서 더 힘들죠. 현실의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야? 아니에요. 그냥 언니는 뭔 말을 하다 삼키고 나요? 착한 게 가까운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언니 인자 본 게 참말로 이상하네요. 그러면 사람이 착하고 봐야지. 아니요, 연순씨 그 사람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아는 딴 사람 얘기예요. 딴 사람이요. 몰라요. 언니 그러면 안 돼요. 언니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사람이 우선 착하고 봐야지라. 연순 다시 공책을 지우개로 지운다. 공책에서 밀리는 지우개 때.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연순이가 진국이가 공책을 사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공책을 이제 아껴 쓰려고 썼던 거를 지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지우개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진국이에 대한 애정이 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영이가 진국이가 착해서 좀 힘들죠? 라는 말을 하니까 연순이는 계속 사람이 착하고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진국이를 좀 편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연순이가 진국이를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뭐 나중에 결혼할 거니까요. 예. 근데 이제 왜 어쩌다가 지금은 그렇게 남편을 구박하시는지.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랬는데 그죠? 결혼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씬 넘버 71 다음날 연순의 집을 보죠. 연순이 깍 하고 소리 지르고 영호를 찾는다. 공책 껍데기가 전부 뜯겨져 있다. 오메 조용은 이놈의 자식 오메. 오메 전라도 사투리. 씬 넘버 72 연순네 근처 진국 자전거를 끌고 연순네 집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영호는 조물애기들을 상대로 딱지를 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공책 껍데기가 좀 빳빳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뜯어가지고 딱지를 만든 건가 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딱지 치고 있는 거야. 영호는 의기양양합니다. 아주 딱딱한 딱지를 만들어가지고 연전연승하고 있죠. 영호의 딱지는 연순의 공책 껍데기로 만든 빳빳이다. 이것이 뭔 줄 아냐? 빳빳이구먼. 그래, 이게 그 무서운 빳빳이여.
아싸, 저 푸른 초원 위에. 노래 알아요? 쿵짜라작짜. 노래 부르면서 신났어요. 진국이가 그 노래를 이제 같이 이어 부릅니다. 사랑하는 우리님과 어쩌고 이러고 있죠. 그러면서 진행하고 있어요. 신 넘버 73, 연순네 집. 연순이는 이제 빡쳤죠. 자기가 좋아하는 진국이가 사준 그 연습장. 예? 너무너무 아껴서 자기는 지우개로 지워서 쓰는 그 연습장에 껍데기를 잘라가지고, 예, 뜯어가지고 이제 딱지를 만들었으니까 연순이는 이제 난리가 났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연순 빗자루를 쳐들고 담 밖으로 걸어나가며 째지는 소리로 버럭버럭. 영호야 조용호 이놈 자식이 하다가 진국과 딱 마주치자 지르는 소리를 꿀꺽 삼킨다. 뭐 이런 것도 보면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 진국이를 좋아한다는 거. 선생님, 오라이가 뭐냐면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예. 진국 연순에게 눈잉크를 찡긋하고 지나갑니다. 진국이 가면 연순인 기분이 좋아 계속 진국의 눈 찡긋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 아주 뭐 웃기고 앉아있죠, 둘이. 예, 이런 거 보면 서로 이제 호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신 넘버 74, 작은 동굴 아닙니다. 진국 연순에게 공책 3권을 다시 내놓는다. 자, 여기요. 아니, 아직 많은디요. 사왔어요? 그것은 아니고. 그럼요. 연순이 공책을 감춘 채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왜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네, 표지를 동생이 뜯었죠. 봐봐요. 아니요, 선생님. 잠깐만요. 아니요. 아니, 뭘 다 아니야, 씨. 선생님. 왜 그래요? 연순이 공책을 보여주는데 껍데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국이 보면 연순이 다 쓴 공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워놨죠.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소중해가지고, 예. 진국에 대한 호감이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그 다음 보시면, 연순씨 이걸 전부 진국이 없어진 껍데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껍데기 때문에요. 그것을 우리 영호가 딱지 만든다고. 팔 안 아파요? 예? 안 아파요. 그것이 뭔 일이라고. 하나도 안 아파요. 연순씨 한 번 쓴 공책은 버려요. 이거를 근데 뭘 설명을 해줘야 돼? 그냥 그 다음 보시면 지우개가 음수면 모를까. 종이도 아직 멀쩡하고. 아무튼요. 한 번 썼는 공책은 버려요. 예? 제가 얼마든지 사줄게요. 아깝게 쓸 수 알았죠? 진국 볼펜을 꺼내 공책에 뭘 쓰려다 말고. 알았죠? 꼭이에요. 야. 진국 연순의 새 공책에 2학년 1반 조연순이라고 써줍니다. 아주 잘 쓰는 글씨. 연순 진국의 글씨와 진국을 번갈아 쳐다본다. 존경, 이제 따라한다. 2학년 1반. 2학년이요? 예, 연순씨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이제 2학년이 된 거예요. 진짜로다가 학교 다니는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그러니까 연순이는 지금 학교를 못 다녀요. 다니질 못했어요. 그래서 진국이가 동굴에서 이제 글씨를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이게 좀 됐나 봐요. 그쵸? 예, 어느 정도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려줬다. 이름을 2학년으로 써줬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연순, 담임란에 김진국이라고 쓴다. 진국의 꽁한 글씨에 비해 연순의 글씨는 너무 커서 칸을 넘겨버린다. 아니에요. 연순 씨처럼 글씨를 말씀 낮추시라니까요. 그럼 수업 시간이니까. 연순이처럼 글씨를 또박또박 크게 쓰는 사람이 글씨도 빨리 늙고 나중에 글씨도 예뻐지고 그러는 거예요. 네, 뭐 이제 칭찬해주고 있고요. 신 넘버 95로 갑니다. 자, 갑자기 확 끼었어요. 연순의 방. 연순의 몸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는 나영. 울고 있다. 자, 지금 이제 연순이가 아파요. 여기 뒤에 나오네. 연순은 아직 의식 없이 앓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픈 연순을 병간호하면서 울고 있는 나영입니다. 나영 아직 의식이 없는 연순의 팔을 들고 연순의 몸을 닦아주고 있다. 표정과 목소리 밝고 따뜻하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지? 연순의 팔을 닦아주고 나영은 즐겁게 혼자 중얼중얼한다. 엄마. 이건 이제 그 연순이가 자기 엄마의 어린 시절이죠. 그래서
그냥 연순이 어차피 이제 의식 없으니까 그렇게 불러보는 거예요. 여기서 엄마에서는 어떤 걱정, 그리움, 애틋함 뭐 이런 정서가 드러나죠. 연순 가늘게 눈을 뜹니다. 나영 땀 때문에 젖어 이마에 붙은 연순의 머리를 옆으로 넘겨준다. 애정어리죠? 나가 참 아프다고 호강이네요. 더 자요. 고마워요 언니. 그냥 나영이라고 불러요. 그래야 내 맘이 편해요. 꿈에서 엄니를 봤으라. 여기서 이제 나영이가 말을 안 하는데 요게 지금 뒤에 나올 텐데 공감적 듣기 중에서 소극적 격려하기예요. 격려하기. 예? 공감적 듣기 중에서 격려하기.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침묵하면서 상대방이 계속 말하기를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공감적 듣기 중에 격려하기라고 해요. 뒤에 나올 거예요. 지는 주워왔대요. 지도 몰랐는디 아줌마들이 말하는 거 듣고 알았어라. 처음엔 놀랬는디 가끔씩 마음이 허하고 짠한 게 겁나 슬픈 거지.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나가 처음부터 버림받은 아이인께 그랬었는디 그게 아니었으라. 역시 말이 없죠. 보고 잡아서 그랬던 거여라. 보고 잡아서 엄니 얼굴이. 나가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면 우를 엄니하고 헤어지고 싶더라 안 해요. 물질도 하고 싶더라 않고요. 그냥 넘들 맨키 핵교도 다니고 뭐 이제 이런 게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보면 상황을 좀 알 수가 있는 게 학교를 못 다니고 있어요. 학교를 못 다니고 이제 물질을 하는 거죠. 물질이라는 게 해녀 일입니다. 해녀 아시죠? 해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도 이제 좀 집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대신 물질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 않다. 그 다음에 엄마 보고 싶다. 엄마가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보시면 나영도 눈물이 나올 것 같지만 참고 있다. 그러니까 나영이 엄마가 연순인데 연순이가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죠. 자기 엄마가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나도 엄마가 그립다. 뭐 이런 맥락이 있겠죠. 그 다음 보시면 고마워요 언니. 참말로 고마워라. 연순 나영의 품속에서 잠이 듭니다. 한동안 연순을 바라보던 나영. 우리 엄마는 매일 목욕탕에서 젊은 년들 때를 밀어주고 돈을 받아요. 자, 이제 자신의 엄마의 삶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한 명이면 10,000원, 10명이면 100,000원. 돈이 제일 중요하죠, 엄마한텐. 욕도 잘해요. 창피한 줄도 모르죠. 아버지한테도 모질게 대해요. 그게 우리 엄마예요. 난 엄마를 싫어해요. 절대로 엄마처럼은 살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근데 왜 이러지? 엄마가 가엾고 엄마가 불쌍하고 자꾸 엄마 생각이 나요. 이렇게 엄마를 보고 있는데도 자꾸 엄마 생각이 나.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이 좀 이제 중요한데요. 뭐 아실 거예요. 무슨 어떤 느낌인지. 연순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면서 공감적 듣기를 하면서 연순을 이해하게 된 나연입니다. 나영 잠든 연순의 손을 잡고 참았던 눈물을 흘린다. 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 뭐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 사실 별로 뭐 설명할 게 많이는 없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뭐예요? 가장 중심이 되는 거. 그러니까 나영이가 가족을 싫어해요. 특히 연순이를. 연순을 싫어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의 고향에 갔는데 어떻게 이제 판타지가 이렇게 되면서 어린 시절의 연순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연순은 순수하고 순박하고 솔직한 연순이죠. 모습을 보며
점차 자신의 어머니, 엄마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부끄러움을 모르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면.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식들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생각들을 부모님들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연순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 엄마도 어릴 때는 순박하고 순수하고 순진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엄마는 그렇지 않죠? 때밀어주고 돈이 제일 중요하고 욕도 잘하죠? 창피한 줄도 모르죠? 아버지한테도 막대해요. 근데 어린 시절의 연수는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먹고 사느라고요. 나 키우느라고. 그죠? 그런 생각하니까 미안하고 엄마가 짠하죠. 불쌍하죠? 연민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엄마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해버린 현재는 이제 돈이 제일 중요하고 욕도 잘하고 창피를 모르는 아버지를 이렇게 막대하는 엄마의 모습이 이제 싫고 미운 것 밉다기보다 짠하고 연민이 느껴지는 겁니다. 짠하고 연민 엄마의 모습이 짠하고 연민이 느껴짐. 문장이 좀 이상. 모습에서 좀 문장이 이상한데 모습에서 연민을 느낌 이렇게 합시다. 연민을 느낌. 네. 요게 이제 그냥 핵심이에요. 네.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중요한 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부터. 일단 첫 번째는 시나리오의 특징. 네. 시나리오의 특징은 해설, 대사, 매사 아니고요. 대사, 지시, 희시문 아니고 지시문. 진짜 오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장면번호로 이루어진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갈등 문학. 그쵸? 여기서 갈등이 드러났죠? 연순이와 나영이의 갈등이 드러납니다. 갈등 문학이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공간적 제약이 없다. 까지 좀 알아두세요. 자, 두 번째. 현재, 과거, 현재의 구성입니다. 이게 이제 시나리오기 때문에 뭐 이런 구성이 어떤 구성이다 라고 말할 그게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소설이라면 무슨 구성이에요? 이런 걸 무슨 구성이라 그래요?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네. 소설이라면 역순행적 구성. 현재, 과거, 현재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처음엔 현재고 과거 돌아가서 그 연순이 보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제 여기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소설로 치면 이런 걸 이제 역순행적 구성이라 그래요. 또 알아두세요. 만약에 이걸 소설로 바꾼다면, 소설로 쓴다면 역순행적 구성일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언을 사용했죠. 자, 그래서 방언 사용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토속적 분위기, 뭐 향토성이라고 말하면 좀 애매하지만 아무튼 토속적인 분위기를 드러낼 수 있고, 두 번째는 인물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연순이의 성격, 그죠? 그 다음에 어린 시절 연순이의 성격도 드러나고, 물론 이제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도 역시 연순이의 성격을 드러내긴 하죠. 앞부분에서. 자, 성격 그 다음에 한꺼번에 좀 봅시다. 자, 인물의 성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아빠 누구예요? 진국이죠. 진국이. 진국이는 착합니다. 일단 착해요. 그리고 따뜻해요. 뭐 착하면 따뜻하면 착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격이 좀 약하죠. 나약하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순하다. 순한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나쁘게 말하면 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자, 두 번째는 연순입니다. 엄마 연순이죠. 자, 연순은 어떤 성격이냐? 일단 생활력이 강하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빠가 보통 이제 나약하고 순한 경우에 엄마들이 이렇게 좀 거칠고 생활력이 강한 경우들이 종종 있죠.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아빠한테 맡겨놓을 수가 없으니까 엄마들이라도 억척스럽게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생활력이 강하다. 그다음 뭐 순박하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거칠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시절의 연순이는 굉장히 순수하고 순박했죠. 그쵸? 뭐 그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나영이죠. 나영이의 성격은 일단 가족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다. 그쵸? 특히 이제 엄마는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뀌죠. 바뀌어요. 연순과 어린 연순과의 대화를 통해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죠. 뭐 엄마를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이제 바뀌는 이유 왜 바뀌어요? 공감적 듣기를 통해 바뀌는 거다. 뭐 이것까지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래서 그 공감적 듣기가 뭐냐? 공감적 듣기는 학교에서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수업을 해주시는 경우에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 단원의 학습 목표랑 관련이 있어서 아마 대체로는 수업을 해주실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집중하기가 있고요. 집중하기. 집중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비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이 뭐예요? 몸짓이죠, 몸짓. 비언어적 표현에는 집중하는 방법이 뭐 끄덕끄덕. 그 다음에 뭐 시선을 마주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몸짓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반언어적 표현. 언어적 표현이구나. 언어적 표현. 언어적 표현은 이제 말 그대로 말입니다. 이제 보통 그 맞장구를 치는 거죠.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맞장구를 쳐주는 거 이런 걸 집중하기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격려하기인데요. 격려하기는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여 진술하는 거예요. 진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저께 동대문에 가서 누굴 만났어? 그러면 어제 동대문에 가서 누굴 만났구나.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반복하는 거. 이걸 반복하여 진술하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침묵 견디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상대방이 계속해서 말을 하도록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더 얘기하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린 질문 활용이 있는데요. 이 열린 질문 활용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제 동대문 갔어. 진짜 근데 어이없었잖아.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뭐가 어이없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린 질문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육하원칙으로 시작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닫힌 질문은 답이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중에 뭐 할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 골라. 이런 건 이제 닫힌 질문인데 열린 질문은 넌 어떻게 할 거야? 뭐를 할 거야? 뭐 이렇게 육하원칙을 가지고 육하원칙 뭔지 아시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 그래서 왜 그랬는지 뭐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물어보는 걸 열린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예 아니오가 아니라 어떻게 할지를 좀 주관적으로 대답해야 하는 뭐 이런 질문들 이런 건 이제 열린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런 걸 묻는 거죠. 이런 게 격려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영하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책에는 이제 재진술이라고 나온 책들이 있고 재구성이라고 나온 책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위에 나와 있는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여 진술이랑은 조금 달라요. 이거는 내가 이해한 말로 바꾸어 재진술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말로 바꿔서 재진술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거나 뭐 이런 게 이제 재구성 또는 재진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랬어? 정말 기분 나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상대방의 말을 조금 바꾸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제 누구를 만났어. 그러면 아, 친구들을 만났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말하지 않고 내가 이해한 바로 다른 단어들로 바꿔서 진술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재진술 또는 재구성이라 그래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객관적 관점을 제시한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주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거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조금 덜 주관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의 입장을 설명해 주거나 뭐 이해하거나, 예, 이런 겁니다. 아, 그래? 야, 그런 건 누가 봐도 그렇지. 누가 그런 상황을 당했어도 기분 나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 주는 겁니다. 객관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어휘의 체계와 양상과 관련된 그 것들이 학습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다이어의 관계를 좀 아셔야 되는데, 다이어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다이어라 그래요. 그래서 뭐 아까 그 남이라는 단어, 맨 처음에 뭐 남의 방에 들어와서 어쩌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내가 어때 뭐 말본세 좀 보소 뭐 이러면서 얘기하셨죠. 이건 이제 평소에 우리 어머니도 맨날 하시는 얘기인데, 제 동생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왜 남이 뭐 하는데 이래? 막 이러면 이제 어머니가 왜 우리가 남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사실 그 남과 그 남이 좀 다른 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뭐냐면 가족이 아닌, 예, 그런 관련이 없는 사람, 뭐 이런 관계를 남이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신 말고 다른 사람 모두를 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다이어예요. 그래서 다이어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지역 방언인데, 지역 방언은 사투리라고도 하죠. 예. 그 지역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말, 이걸 이제 지역 방언이라고 합니다. 지역 방언을 사용했을 때는 토속적 느낌을 주고, 그 다음에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 친근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또 뭔가 해악, 웃음, 그러니까 재밌어요. 예, 특히 전라도 사투리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해악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단점도 있어요, 분명히. 예, 의사소통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방해가 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8번째는 전문어. 이건 이제 여러분 학습활동에 나오는 건데, 의사들의 말은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되게 어렵습니다.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는 같은 직종의 사람들끼리는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여주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소외감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사회적 방언 중에서 전문어의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원래는 어휘의 체계와 양상이라는 그 단원 내에 쭉 이제 나오는 것들이죠. 뭐 다이어, 그 다음에 동음이어, 그 다음에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 그래서 지역 방언은 이러하고, 그 다음에 사회 방언 중에서는 뭐 전문어, 은어, 직업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건데 좀 짬뽕돼 있어요. 그래서 좀 복잡하죠. 예, 여러분이 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조금 생각이 있으시면은 이런 거를 어휘의 체계 양상이랑 이렇게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아마 같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도 좀 파악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인어공주 이렇게 정리할게요.